안녕하세요. 연애유치원 로미언입니다. 오늘은 마통수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지난번 영상에 어떤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. 이것만 하면 마통수를 방지할 수 있다. 첫 번째는 부채 정보 및 신용을 조회한 이력이 나오는 신용조회, 은행에서 해준다. 두 번째, 10년간의 법원 사건 조회 기록. 세 번째, 10년간의 출입국 사실 내역. 네 번째,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의 상세 내역. 발급 방법도 땡땡 쉬움.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바로가기 사이트가 바로 상단에 나오더라고요. 인터넷에서 다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분의 또 멘트가 이 정도면 절대로 뭔가를 숨길 수 없다. 초보자는 서류를 보는 법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 법률 쪽이나 금융 쪽 지인들에게 이 서류에 나온 내용들을 어떻게 보는지, 거기에 기록을 토대로 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물어봐라. 그리고 네가 떳떳하면 같이 하자고 해라.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는 너 자신이 먼저 거리낄 게 없을 때에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. 무조건 같이 상대 입회 아래 해라. 둘 다 그 동시에 있는 자리에서 바로 조회를 하라는 거죠. 왜냐하면 각자 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꼼수를 부리려고 위조를 한다. 내가 당해봤다. 이분은 전 여자친구한테 이거를 뽑아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 여친이 뭔가 조작을 해서 가져왔나 봐요. 나중에 알게 돼서 당했다는 의미겠죠. 얼마 전에 봤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도 승무원인 혜정이가 그 부잣집에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그 시어머니께서 아주 깐깐하게 이 혜정 씨한테 내가 가져오라는 서류 다 가져왔어? 하니까 네 어머님 하면서 이렇게 제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.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너 주거래 은행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한 것도 가져오라고 해서 혜정 씨가 그 산부인과에서 그 검사를 하면서 이거 검사하면 뭐뭐가 나오는 거냐 약간은 불안한 말투로 그 병원 의사, 간호사에게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까지 다 하나하나 따져서 프린트해서 보는 게 너무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요즘 세상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어떤 20대 후반의 여성분이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 예비 시어머니께서 너의 수사 기록 그런 거를 다 뽑아오라고 했나 봐요. 자기 아들 거는 먼저 뽑아서 그 여자한테 줬대요. 그런데 그 여자분이 되게 걱정이 되는 거는 20대 초반에 클럽을 갔다가 거기서 다른 여자분과 시비가 붙어서 폭행 그런 걸로 경찰서에 갔던 적이 있고 그 기록이 조회를 하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면서 제출하는 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. 어릴 때 서로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거면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 솔직히 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만나고 상대방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혹시나 범죄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는 건지 한 번쯤 같이 확인하는 게 요즘 세상에는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재산 부분에 있어서도 차라리 확실히 서로 확인을 하는 게 좋다.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. 등기부 등본 이것도 상대방 몰래 떼보는 게 아니라 같이 떼보고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게요. 며칠 전에도 네이트판인가 올라왔던 게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 신혼집 명의가 시부모님 거나 남편 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누이의 남편의 집이었더라.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고민 글이 올라왔었잖아요. 이 신혼집에 대해서도 알고 있던 거랑 명의가 다른 경우도 있고 이거 우리 집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월세로 살던 집이었다. 이 명의에 대해서 밝히지 않거나 속인 채로 결혼하는 경우가 있고요. 집에 관한 이혼 사례나 그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.
그래서 등기부 등본 플러스 토지 대장 열람 이것까지도 할 수 있다면 같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. 그리고 마지막은 어카운트 인포인데요. 이 어카운트 인포를 검색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나의 모든 계좌나 자산 상태에 대해서 정리가 다 돼서 나오는 그런 사이트입니다.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내가 어느 쪽에 얼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다. 이런 것도 서로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할 필요가 있겠죠. 다만 남자분들께서 요즘에 이런 여성분에 대한 조회나 증명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는 아무래도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나 형들의 이혼 사례를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많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. 어떤 분의 의견입니다. 여자들이 마통수 쳐놓고 나중에 불화가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기간이 3, 4년만 지나도 남편이 해왔던 신혼집 등 남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,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서 아내가 뜯어갈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아내가 전업주부로 가사 일만 했다고 해도 이를 남편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보존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혼인 기간에 따라 절반도 재산 분할로 뜯어갈 수 있습니다. 재산 분할 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그 특성상 정확하게 아내의 기여 여부 및 그 가치를 상세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경향, 페미니즘 등 판결 지침, 판례 등을 참작하여 판사의 재량으로 적당히 판결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나름 재산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자신보다 재산이 없는 여자와의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적어도 양쪽이 비슷해야 합니다. 재산이 너무 없는 여자와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마통이든 설거지든 호구되고 황당한 결혼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쨌든 현재 미혼 남성분들께서 혹시 모를 재산 분할에 대한 그 리스크를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확실해 보인다.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이게 꼭 여자만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상호 간에 소통을 한 후에 결혼을 결정하는 게 앞으로 시대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